그래서 오늘 이틀치를 촬영해서 올릴게요. 자, 우리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총론이 있고 물권법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에서 점유권 반대말 본권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내 소유 물건을, 내 토지, 내 건물을 사용, 수익, 월세 받고 팔아 제낍니다.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능이 있다고 해요. 사용, 수익, 처분.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죠. 또는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물권,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담보물권. 이 담보는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돈 받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설정해요.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 두 가지, 유치권, 저당권이 있어요. 자, 물권법 강론,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총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자, 총론에서 물권 일반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권, 물건에 관한 권리, 따라서 물권의 객체, 대상이죠. 물건입니다. 물건. 그 다음 물권 종류. 물권 종류. 물권은 법에서, 민법에서 딱 정해버려요. 7가지. 8가지. 7가지. 우리 시험 보면 7가지.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고, 물권이 가진 힘, 효력. 여기에서 물권.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침해합니다. 물권이 침해됐다. 나가세요. 할 수 있는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권 변동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죠. 을 매수인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쳐야 돼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넘어갑니다. 변동. 물권이라는 권리가 변동되죠.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매수인과 같은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통해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에요.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쑥 넘어오죠.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 반드시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반드시 필수. 하지만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해라, 등기 필요 없다. 등기해라 해서 물권의 공시 방법인 등기제도를 배워요. 마지막으로 물권이 소멸합니다. 소멸. 이렇게 물권법은 구성돼요. 물권법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양에 따르면 20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법이 6문제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물권법은 14문제. 14문제인데 강론에서 11문제가 나오고 총론에서 3문제가 나오죠.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4문제, 지상, 지역, 전세 1문제씩에서 3문제,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유치권이 하나 나오면 저당권이 셋, 유치권이 둘 나오면 저당권이 둘.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이 셋, 점유권이 두 문제 나오면 소유권은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나와요. 총론, 물권적 총권, 여기서 한 문제,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특히 등기제도, 여기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4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물권법에서 총론하고 강론,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가? 당연히 강론이 중요해요. 강론이. 무려 11문제나 나오니까 11문제. 민법 총칙보다 한 문제 더 많죠? 그래서 강론을 잘합니다. 강론은 계약법 강론도 마찬가지고 물권법 강론도 마찬가지고 일단 법 조문이 꽤 많아요. 그래서 먼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출제 대상이고요. 법 조문을 먼저 잡아요. 이게 기초. 이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파트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내 걸로 확 잡아야지 물권법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을 일단 공부해서 기초를 쌓고 이 조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과정 기초를 큰 흐름,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큰 흐름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주 점유권까지 했고 소유권 일부를 한 학원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공통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부터 새로 시작할게요. 새로. 자, 소유권 말 그대로 내 소유 물건입니다. 물건은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인데 소유권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소유권은 양이 꽤 많아요. 첫 번째 볼게 상린관계란 말이 나와요. 상린관계는 토지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파트에서 나오는데 상린, 서로상 이웃린이에요. 이웃린이죠.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어요. 갑소유토지, 을소유토지. 서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이 토지 이용 서로 조화롭게 이용해라. 그래서 이웃된 부동산 소유자 간의 토지 이용 관계, 이게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두 번째 볼게 소유권의 취득 원인인데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 원인, 소유권이라는 물권 취득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의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소유권 취득은 결과.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네, 저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샀어요. 계약, 법률행위.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어요. 법률규정.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란 얘기는 권리 변동의 원인 두 가지죠.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 세트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하면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면 소유권 뻥 태어나죠.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거 묶어서 법규정이라고 해요. 이 법규정과 관련해서 소유권,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법 조문을 쫙 둬요. 첫 번째, 취득시효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시효제도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취득시효는 다시 종류가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법이 정한 이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은
뻥 취득합니다. 다음 별로 안 중요하지만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해요. 무주물 선점 이런 말이 나오고 유, 실물, 습득 이런 말도 나와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런 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첨부제도, 첨부란 말이 나오고 첨부의 부합, 혼화, 가공 이딴 말이 나와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제목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제도가 있는데 첨부는 부합만 보면 돼요. 부합만. 자, 그래서 요딴 것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리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취득 원인 가장 중요한 게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 두 번째 살짝 볼 게 부합이에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하고 부합을 보면 돼. 이 파트에서는 취득시효 부합. 세 번째 공동으로 여러 명이 소유한다 해서 공동 소유라고 해요. 아파트를 내 단독 명의예요. 그러면 단독 소유죠. 내 혼자 소유예요. 하지만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해서 공동 소유라고 해요. 이 공동 소유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공유예요. 공유. 자, 그러면 소유권에서 우리가 볼게. 첫 번째 상린관계,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 세 번째 부합, 네 번째 공유를 봐야 돼요. 동네는 네 개인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공유.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공유는 10년에 10번 나와요. 한 번도 안 쉬어요.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공유는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대법원 판례도 꽤 돼요. 먼저 조문 잡고 그 다음 대법원 판례까지 잡아야 공유 문제는 마치고 또 난이도 상으로도 꽤 나와요. 공유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두 개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10년에 8번쯤 나오는데 점유취득시효가 95% 나와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30년에 2번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 올해 15년 만에 나왔어.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의 안 나오는데 31회 때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점유취득시효가 내년에는 우리 32회 여러분들 시험인 32회에는 점유취득시효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볼게 상린관계. 상린관계에서는 딱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주위, 옆집 토지 통행권이란 게 있어요.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이 중 압도적으로 얘만 나와요. 열에 9번, 열에 1번.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만 딱 잡으면 돼요. 그 다음 부합. 부합은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부합.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먼저 공유를 잡고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 잡고 그 다음 주위토지 통행권 잡고 부합 잡고 이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공유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죽으라고 하고 그 다음 주위토지 통행권 보고 그 다음 부합 살짝 보고 그러면 소유권 파트에서 두 문제, 세 문제를 잡을 수 있고요. 한 문제쯤은 난이도 상으로 내요. 그래서 한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돼요. 민법은 80점이 100점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8문제는 버립니다. 처음부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문 1번, 2번 읽어보고 아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면 그 문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해야죠. 난이도 하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측면을 버리는 건 없어요.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해요. 난이도 하, 중하로 나오면 맞추는 거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출제위원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난이도 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틀려야 돼요. 그런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힐 필요는 없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 난이도 상 8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이 32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소유권. 먼저 오늘 입문 단계에서는 점유 취득시하고 부합 개념하고 공유 이쪽을 좀 볼게요.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입문서 페이지가 25페이지네요. 먼저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밑줄 사용, 수익, 처분 시험 안 남아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권능이라고요. 3가지 권능,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이걸 권능이라고 할 뿐이 시험 안 나와요. 사용, 수익, 처분. 자, 부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 먼저 시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효.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시효라는 게 뭐냐? 시는 시간시, 효력, 효자예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힘을 줘요. 효력을 줘요. 이게 시효 제도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효에는 다시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예하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고 취득시효가 뭔가? 자, 이해를 해야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고 말 잘못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효력이 생기는 게 소멸시효예요.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권리가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건 똑같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효력을 줘요. 시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고 어떤 권리를 취득시키는 효력을 주는 제도, 이게 시효 제도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 이거 우리 일상 상식, 법 상식으로도 도움돼요. 이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 우리 시험 범위인 총칙의 맨 마지막 파트인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즉 소멸시효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모든 파트에 소멸시효가 언급돼요. 물권에 여기 물권 소멸사유 있죠? 소멸사유에서 소멸시효가 나오고요. 모든 파트에 소멸시효가 나와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돈 빌려주는 계약. 자, 을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1억에 대한 채권자가 되겠고, 갑은 3개월 후 갚을게 했으면 3개월 후 갚을게, 1억 갚을게. 3개월 후 갚아야 되죠. 이 3개월 후 되는 시점을 돈을 갚아야 할 시기, 변제기 또는 지채무인 1억 채무를 이행해야 될 시기 해서 이행기, 채무를 이행해야 될 시기기자예요. 시기. 돈을 변제한다는 것은 채무를 갚는다라는 법률 용어예요. 변제, 돈을 갚아야 할 시기. 자, 그러면 3개월 후 갚을 게 있으면 갑은 돈 빌린 후 3개월 후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변제기 됐어. 3개월 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지체. 그러면 채권자인으로는 야 가. 너 왜 내가 빌려준 돈 갚지 않니? 돈 갚아. 이게 채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자기 권리 행사해야죠. 돈 갚아. 그런데 채권자가 돈 갚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죠. 이때부터 10년 동안 을이 가볍게 돈 갚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이 시점에 소멸시켜버려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요. 10년이 지난 그날 채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누가 소멸시켜요? 법이. 우리 민법 규정이 당신 10년 동안 채권 행사 안 했네요? 10년 동안 권리, 채권이죠. 이 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고 이 채권은 날아가 버려요. 소멸이에요. 소멸. 법이 이렇게 규정을 둬요. 그래서 채권은 이 기간 10년을 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면 돈 받을 채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얘도 돈 갚을 채무자가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자인 권리자인 채권자인 이 을 입장에서는 황당한 깡패법이에요. 깡패. 아니 내가 돈 받을 채권 1억이 있는데 10년 내가 바빠서 말이야 잠시 행사 안 했다고 해서 법이 내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날려버려? 이 나쁜 법. 그러겠죠. 즉 시효제도는 깡패법이에요. 깡패법.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법이에요. 하지만 법이 민법에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너 행사 안 했어? 그러면 불이익을 줘버려요. 불이익을. 이게 소멸시효제도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잔데요.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잤다고 그래요. 권리가 있는데도 잠을 잤어? 행사하지 않았어? 그러면 당신 피해보세요. 네 권리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제도. 여기서 한 가지 대표적인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항상 돈 빌려주면 10년 안에 돈 갚아라고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 이게 채권인데, 자 우리 시험 지금 물권이죠.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7가지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냐?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이건 외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점유권 안 걸려요. 소유권 안 걸립니다. 유치권, 저당권 안 걸려요.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죠. 용익물권, 즉 지상, 지역, 전세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무슨 얘기냐? 지상권을 지금 하지 않아서 전세 보죠. 전세 들어갔어요. 계약만 해놓고 이사를 안 가요. 이사를 등기했겠죠. 전세권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가 살지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려요. 현실에서는 없어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가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없다. 단지 이론상 용익물권은
권리를 취득한 후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했겠죠. 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려버립니다. 시효기간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20년이에요. 채권은 10년이지만 용익물권은 20년.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안 나오고, 숫자, 민법은 숫자 안 나와요. 그래서 2차,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여러분들 2차 법과목을 공부하겠지만 2차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거기에 있는 법 조문에 있는 숫자는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와요. 2차 과목, 법과목에서는 법 조문만 나오기 때문에 판례가 안 나와요. 거기는 법 조문만 나오기 때문에 2차 법과목은 숫자도 시험에 잘 내요. 하지만 민법은 숫자 안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는 민법 공부할 때는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요. 2차 법과목 공부하듯이 1차 민법 공부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달라요. 민법은 기본 과목이라 민법 출제위원들은 단순한 이런 숫자를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걸 테스트하지 않아요. 민법 시험 출제는 어떤 민법의 법 조문이나 관련 판례를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중요한 걸 제대로 아는지 그걸 평가 대상으로 하지, 단순히 몇 년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런 단순 암기 파트는 민법은 출제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할 때 숫자가 나오면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무시하면 돼요. 무시. 나오는 파트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이 우리 민사특별법이 있죠. 민법이 아닌 민사특별법 파트에서 숫자는 좀 나와요. 그냥 그쪽에서만 좀 하면 되고 나머지 민법 파트에 있는 숫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30년에 한 번 나와요. 즉 30년에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 그래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그런다. 이것도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물권, 점유권, 소유권, 채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이 있겠죠. 얘들은 소멸시효가 안 걸려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데 이유를 알면 돼요. 점유권,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안 걸려. 점유권은 내 휘하에 두고 있는 상태죠.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왜? 점유하고 있다는 게 권리 행사예요. 점유권 행사예요. 따라서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어. 자,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오늘 이따 보겠지만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해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유치권도 마찬가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이게 권리 행사예요. 따라서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거 이해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리겠네. 자, 소유권. 생각해봐요. 소유권이 일정 기간 20년, 물권은 20년이니까 20년 소유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네 소유권 소멸. 이런 거 없어요. 소유권은 우리 민법의 3대 기본 원리. 첫 번째가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죠.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장해줘요. 따라서 소유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소유권 날려버리지 않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요.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소유권 절대 원칙, 절대 보장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보장. 소유권 절대 민법상 기본 원칙 때문에 소유권의 항구성 있단 말이 나와요. 항구, 영속성,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소유권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소멸시효 절대 걸리지 않아요. 자, 하나 남은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돈 받은 은행이 1억 대출해줬죠. 저당 잡았습니다. 이 채권을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이 있는 채권에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돈 받을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1억 빌려주셨어요. 채권이 있는 한 따로 저당권이 지 혼자 10년 지났다고 해서 20년 지났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아요. 돈 받을 채권이 있는 한 100년, 채권이 100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 행사하면 담보물권, 저당권은 쭉 같이 가요. 만약에 채권이 있는데도 저당권만 소멸시효 걸리면은 은행은 어떻게 하란 얘기요? 어떻게? 그래서 절대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저당권은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고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한 번쯤 나와서 한 번쯤.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안 해요. 입문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요.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소유권은 절대 소멸시효 걸리면 안 되겠지. 이해하면 되고. 저당권, 돈 받을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따로 지 혼자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예요. 이게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소유권은 영원하네요. 항구성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괄호를 외우는 거예요. 괄호를.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돈 받을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따로 안 걸려. 그래서 결국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 물권인 지상, 지역, 전세만 소멸시효 걸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소멸시효.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이제 반대입니다. 취득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과 같은 일정한 권리를 먹여줘요.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아주 중요한데 점유취득시효를 볼게요. 취득시효에서 점유취득시효예요. 예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A란 사람으로부터 을이 A 소유 토지를 사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1억 주고 삽니다. 매수인이죠. 자, 을은 매수인,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이에요. 이 토지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라 을은 등기 제도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산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결국 이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 토지는 인도받아서 지가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A가 이놈한테 팔았는데 이놈이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를 안 가져가요. 서류까지 다 줬는데 안 가져가. A가 나쁜 생각이 들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버려요. 1억 받고 팝니다. 자, 갑은 서울 살아요. 여기는 다 강원도 사람들. A하고 그런 강원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 사람. 서울 사는 갑은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는 알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칩니다. 문제는 갑은 등기는 쳤는데 이 땅, 강원도에 있는 자기가 산 이 토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보지를 않았어. 그냥 서울에서 등기만 자기 앞으로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요. 자, 점유했죠. 점유한 지 시간이 어느덧 흘러 20년쯤 지났어요. 20년쯤 지났어. 자, 을이 한참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을 옆집 사람이 물어봐요. 너 혹시 네 토지에 대해서 등기돼 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는 거예요. 등기가 뭔데? 하는 거예요.
등기 너 안 돼 있어? 야 임마, 너 전에 한참 전에 네 땅 샀잖아, 이놈. 응, 등기 안 쳤어? 안 쳤는데 등기가 뭐야? 하니까 야, 너 등기 쳐야지 소유권 취득에 법이 그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네가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너는 등기 쳐야 돼. 근데 안 쳤어. 그래? 그러는 거야? 어른 깜짝 놀라죠. 자, 옆집 사람이 유식이에요. 또 물어봅니다. 좋아, 너 지금 이 토지 예전에 산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을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한 20년쯤 됐나? 그래? 그러면 빨리 계산해봐. 만약 네가 이 땅을 점유한 지 20년이 넘으면 우리 민법이 너한테 소유권을 먹여준대. 너한테. 아 그래? 계산해봐야겠네. 계산 들어갑니다. 점유 개시시부터 점유 시작한 날이에요. 점유를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시부터 쫙 계산해서 20년 되는 시점이 됐다면 너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우리 제도가 있다. 그게 취득시효 제도예요. 자, 점유해야 돼요.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이에요. 을은 이 부동산 토지를 점유해야 돼요. 이 점유는 우리 법에서 점유 모습 중 3가지 모습을 요구합니다. 병원하게 점유해야 돼요. 두 번째, 공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병원 공연. 가장 중요하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20년간 기간, 이걸 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시효 기간, 취득 시효 기간이겠죠. 취득 시효 기간 20년간 병원, 공연, 소유의 의사, 자주로 점유했다면 이 시점, 20년이 된 이 시점에 취득 시효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무슨 말이냐? 병원, 공연, 자주로 20년간 점유한 이날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을은 이 시점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자, 점유 취득 시효 제도는 법률행위 아니죠. 계약 아니죠. 법이 정한 이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 동네가 소유권 취득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니까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을은 법률 규정이면 이게 187조인데 앞으로 조문 얘기할게요. 187조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187조 규정에 따라 을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이 조문에 따르면. 하지만 예외가 발생해요. 해당 점유취득시효 법 조문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얘에게는 소유권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만 인정해줘요. 소유권 이전 채권.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나에게 소유권을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만 취득해요.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봐야 돼요. 갑이네. 갑이 소유자로서 여전히 얘는 20년 동안 등기가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얘기는 점유 개시시로부터 20년 되는 시점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해요.
이 그림을 기억해요. 앞으로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이 그림을 통해서 쭉 대부분 판례 설명할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갑, 내가 20년간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했네. 그러면 우리 법이 나한테 바로 소유권 취득은 못하지만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한데, 따라서 당신은 나에게 등기를 넘겨주세요라는 주세요 하는 채권에 따라 채권 행사하죠.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은 등기 넘겨줄 의무자죠. 등기 넘겨줄 의무자. 의무는 이행해야겠죠. 자, 이행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면 이 시점에 등기해야 비로소 을은 시효 완성자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계약 아니죠?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상속 경매와 같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데, 우리 법 규정이 안 돼. 시효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일단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해서 당신 앞으로 등기 되면 그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 법 자체 취득시효 법 조문에서 등기를 요구해요. 결국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법 조문을 볼게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 제목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제목도 이상해. 그냥 점유취득시효 그렇게 조문해줘도 2항 때문에 안 되겠군요. 쏘리. 자,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취득시효 완성이에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죠. 평온하게 공연하게. 평온은 뭐냐? 평화스럽게. 공연은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자, 평온 공연의 반대말을 알면 평화죠. 평온하다. 평화 반대말. 평화 반대말 뭘까요? 폭력이에요.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점유하고 있죠. 동네 사람들 다 을 소유인지 아니까. 반대 몰래. 은비라고 해요. 은비. 비밀비자예요. 스물은 비밀비. 몰래 점유한다. 공공연은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반대. 자주는 소유의 의사겠죠. 결국 평온, 공연, 소유의 의사, 자주로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 그 효과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해요.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당신은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등기함으로써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186조 법률행위 186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법률 규정은 187조고 저기 있죠. 몰권 변동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186조예요. 앞으로 이 조문을 제가 얘기할게요. 워낙 언급되는 파트가 많아서 이게 186조 187조예요. 앞으로 제가 186조 하면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하면 법률규정 상속 공영지행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등기 필요 없다. 186조 187조 기억하세요. 이것만 제가 전문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몇 조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물론 하나쯤 있네. 366조 법정지상권. 거기도 그냥 저당권 법지 이렇게 대치해도 돼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조문은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강의 편의상 그래요. 자, 그래서 밑줄 20년 밑줄 시효기간 점유취득시효가 20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이게 나오죠. 소유의 의사
이게 주거라고 나와요. 소유의 의사 밑줄, 평온 밑줄, 공연 밑줄. 그래서 점유의 모습 중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점유의 모습 중 세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앞으로 이거 제 머리 글자 따요. 평, 공, 자주로 점유해라. 평공자 점유 그래요. 평공자 점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일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한다. 20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평, 공, 자주로 점유하면 20년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 일단 완성. 자, 취득시효 완성.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채권 행사하겠죠. 야, 가 나에게 등기 넘겨줘. 얘는 등기 넘겨줄 의무자. 등기 넘겨줍니다. 시효 완성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 치면 비로소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결국 186조에 따라 시효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외워요. 법조문은 제가 외워야 될 파트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평공자 20년 외우시고 바로 소유권 취득 아니야. 소유권 달라라는 채권을 일단 취득하고 채권 행사죠.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넘겨줬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대로 외웁니다. 그대로. 자, 내용 볼게요.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해줘. 그러면 일단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넘겨주세요 라는 채권을 행사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 따라서 비록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결국 법률행위인 186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 계약이 아닌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별 3개예요. 기출한 4번 나왔나? 잘 나와요.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 법 조문이 나온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죠. 계약이 아닌데도 등기치해야 돼.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 물론 원칙도 잘 나오고 하지만 예외가 더 잘 나와요. 자, 교재는 여기만 있고 교재 없는 내용 설명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제가 설명한 부분만 밑줄을 쳐놓으세요. 별은 치지 마시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이거 누구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하느냐?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시효 완성. 이때 시효 완성됐죠.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 자, 소유권 이전 채권이 뭐냐?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결국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라는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을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 채권. 시험 나와요. 왜? 등기하기 전에 얘는 소유자 아니죠? 채권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구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누구한테 등기 달라야 되느냐? 등기 청구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왕별이에요. 왕별. 나중에 교재 찾아보셔서 왕별 해놓으세요. 그대로 외워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한다. 이걸 외워놔야지 누구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취득시효 주장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그 대부분 판례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한다. 이걸 외워야 돼요. 키워드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키워드. 이걸 외워놔야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대부분 판례 몇 개가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 한 5, 6개가 해결이 돼. 이걸 외워놔야지 해결이 돼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을이 등기했어요. 점유한 시점이 2000년 5월 1일부터. 그럼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느냐? 20년 지내요. 2000년, 2010년, 2020년. 2020년 같은 날짜 5월 1일 날 취득시효 완성. 자, 5월 1일 날 시효 완성됐고, 그러면 얘는 등기 주세요 하고 등기하면 만약 등기가 언제 됐느냐? 2020년 뭐 10월 1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이날 됐죠. 10월 1일. 그러면 을은 이 시점에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슨 얘기냐? 등기, 소유권, 등기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 개시시 과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해요.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왜 그러느냐? 왜 소급표를 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갑이 을에게 그래요. 만약 이 땅이 20년이 지났으면 이 땅값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20년 전에 1억 땅이면 20년이 지나면 최소 5배, 10배 개발됐다. 50배 오를 수 있어요. 막말로 크게 쓸게요. 100억으로 올랐다고 해봐요. 20년 사이에 개발이 돼서 100억으로 올랐다고 해봐. 자, 갑은 어느 날 찾아와요. 서울 살고 있죠? 을이 찾아와. 항상 누군가 찾아오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면 안 돼요. 법에서는 누군가 찾아오면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권리를 뺏어갈 사람만 찾아와요. 문 안 열어줘야 돼. 근데 또 갑은 또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을이 내가 20년간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해서 취득시 완성됐네. 당신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대요. 소유권 넘겨주세요 합니다. 자, 현실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취득시 완성됐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하면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현실에서 99% 안 넘겨줘요. 99%. 즉, 야, 법대로 해 그래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내가 왜 주니? 법대로 해.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소송가란 얘기예요. 소송. 그래서 취득시효는 거의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 아니면 판결 떨어져야 비로소 넘겨줘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대부분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우리 시험 문제 다 대부분 판례할 건데 이 사유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누구도 그러세요? 취득시효 완성하셨어요? 알겠어요. 등기 넘겨드릴게요 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내가 왜 100억짜리 땅을 당신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법대로 하세요. 을은 그러면 소송을 걸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판사님, 갑으로 하여금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게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소송을 겁니다. 자, 소송 걸어서 완성됐어요. 이겼죠, 당연히. 을이 이겼어. 갑은 넘겨줍니다. 자, 갑이 그래요. 야, 을 좋아. 내가 졌네. 넘겨줄게. 대신 너 말이야 20년간 결국 얘가 법적 소유자잖아요. 등기했으니까 얘가 소유자예요. 20년간 내 땅을 네가 점유했으니까 20년간 내 땅을 점유했다. 이 점유를 통한 사용이익, 점유를 통한 사용이익, 이거 부당이득이야. 따라서 20년간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너 임마 월세 상당해. 20년치 내. 부당이득 돈은 임마 내고 가져가. 내가 등기는 넘겨주는 대신 너 임마 20년간 내 땅 사용했으니까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와요.
자, 우리 법은 이걸 막아버립니다. 소유자로부터 20년간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막기 위해서 등기에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 시기를 등기한 이때로부터 소유자를 보는 게 아니라 소급시켜버려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버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등기는 이때 했는데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때 취득한 거야. 이때. 그러면 을은 소유자로서 20년간 점유한 거예요.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예요. 결국 소유자로서 점유했다는 얘기는 20년간 이 토지에 대한 점유에 대한 사용이익,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당이득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소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20년간 이 토지, 갑소유 토지였잖아요. 남의 토지 사용하면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데 부당이득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소급시켜버려요. 따라서 갑은 시효 완성자인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달라 할 수 없어요. 아쉽죠? 갑은 미치는 거지. 만약 이게 정말 100억짜리 됐다고 해봐요.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20년간 월세 상당에 한 푼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이게 점유 취득 시효예요. 점유 취득 시효. 그래서 법이 화끈하게 보호해줘요. 법이. 소유권도 먹어. 20년간 살았어? 아무것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어. 오케이. 자,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을 했어요. 법조문인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평원, 공연, 자주점유, 평공자 이걸 외워요. 평공자 20년 이런 것이 안 나와. 자주 이것도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점유취득시효는 대부분 판례가 100% 나와요. 모든 5개 지문이 다 대부분 판례. 전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해마다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1월달, 3월달, 5월달에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쫙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해하고 풀어가죠.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돼. 법조문이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래. 이거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 이건 외워야 돼. 이걸 기반으로 많은 판례가 해결이 돼요. 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풀어갈게요. 오케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하지 않을 거예요. 1월 달에 개념을 정리할게요. 좋아요. 시간이 10분간 쉬고 부합 공유 볼게요.